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먼저 물어보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진을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어려운 게 사진이에요. 진짜 사진이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몰랐을 때가 더 재밌고 즐길 수가 있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이건 즐기는 거랑은 약간 거리가 멀어지고 좀 고통스러운 점이 좀 있죠. 예.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좋은 작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하다 보면은 제가 재밌게 시작하고, 왜냐면 뭐 쉽게 접하고 또 보여줄 때도 사진으로 보여주고 프린트해서 뭐 하고, 사진이나 옛날에는 사진이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나보다도 그냥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많아졌잖아요. 쉽게 공유하고 그러는 재미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예술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술로 만들어 볼까, 뭔가 남다른 걸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걸 만들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이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는 이렇게 뚝딱뚝딱 머릿속에 있는 거 그리거나 뭐 하면 되는데, 사진은 일단은 있는 걸 기반으로 하잖아요. 있는 걸 기반으로 하면, 있는 걸 재료로 해서 하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고, 있는 재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에 그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고 이것으로 강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재된 힘이 있어야지 표현이 되지, 자기가 내재되어 있는 힘이 없으면은 표현해봐야 힘이 없다는 거죠. 자연을 찍을 때도 자기가 이 외의 자연을 찍고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힘이 있으면은 무엇을 찍어도 그 힘이 느껴지는데, 그냥 보기 좋은 사진, 풍경 좋고 아니면 뭐 평화롭고 자유롭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팔리는 작업하고 예술적인 작업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팔리는 작업은 어떻게 약간 상업적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호감 갖는 그런 작품들이고요. 이제 예술적인 거는 평가가 들어가죠. 시대적인 평가나 아니면은 그 개인의 평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게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개인의 삶이나 역사나 아니면 시대가 다 반영이 돼 있어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째 같은 경우도 사진 찍을 당시에는 그냥 화가들이 원하는, 화가들이 좋아하는 파리 사진만 찍었어요. 파리 시내 사진, 뭐 아시겠지만은 파리 시내 사진만 찍었는데, 그것이 하나로 모여져 가지고 나중에 시대가 지나서 재평가될 때 이 시대의 파리의 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 평가라는 거는 운이 잘 돼서 내가 당대에 될 수도 있고 후대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대에 맞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작품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을 잘 정해야 돼요. 대상이 자기하고 밀접하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숙하고 자기가 어떻게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대상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로 표현하는 게 이제 사진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대상과 주제와 표현 방법이 잘 어울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아니면 구술을 해서 잘 어우러지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자연을 찍는다 해서 자연이 나무가 좋아서 나무를 찍는데 그 나무와 나와의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나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현이 그거와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와 어울려야 되는 거죠.
오히려 나는 집에서 부엌에서 치칼 찍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사물들을 갖다가 정물 촬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더 맞다고 봐요. 왜냐면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가 있는 거고 자기가 친숙하고 거기를 통해서 나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봐요. 근데 일상의 기록은 좋아요. 매일같이 일기 쓰고 다이어리 쓰고 하면서 일상의 기록은 좋은데 결론적으로 일상의 기록으로 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웅변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은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아주 가까이 있고 그냥 뭐 동화책을 보다가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거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 가까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놀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저는 맨날 갤러리 안에서만 찍잖아요. 갤러리 안에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록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꾸준히 일기 쓰듯이 꾸준히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 나중에 평가할 기회가 오는 거죠. 평가받을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찾아내려면은 자기 내재되어 있는 자기만의 그러니까 개성이 다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먹은 것도 다르고 그동안에 뭐 지내온 것도 다 다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남과 다른 나만의 것을 잘 버무려서 그것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기 가까운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이야기나 자기가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국립현대미술관 그 유튜브 채널 보면은 작가 대화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대부분 시작이 나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다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이 모든 작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만의 얘기하는 취향이 다 있고 방향이 있고 거기에 동감하는 사람이 있고 동감하는 사람이 없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은 클래식 듣고 뭐 락 좋아하는 사람은 락 듣고 하니까 그거는 뭐 항상 그게 감동이나 아니면 동감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자기 기준은 있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같이 만나면 동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국립현대미술관 그 영상을 보면 작가들이 다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의 그 원초적인 기억이 모든 작업의 기반이 되지는 않는가. 안에 있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믹스해서 그래서 꺼내놓는 게 작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쉽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지 쉬우면은 누가 작업 아무나 다 하게요. 롱롱 앤 인니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 뭐 아까 후지산 작업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자기의 그 후지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도 뭐 보통 이제 한국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서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여러 개 쌓여 있어야지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스토리가 없으면은 그냥 단략 사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동감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런 요소를 많이 깔아두면.